자, 두 번째 이야기. 빌라 분양 중개 시 유의할 점.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한다면 중개사는 굉장한 이득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 창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R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죠? 분양사무소 같은 데서 이런 프린트를 막 가지고 다닙니다. 실장님이. 그래서 부동산에 다 뿌리고 다녀요. 그 위에 보면 별이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 별 개수가 여러분들이 받을 리베이트 R입니다. R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은 말이 리베이트가 몇 개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별이 10개가 있다. 그럼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최소 6개에서 20개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20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니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신축 빌라는 그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MGM이란 말씀드렸죠. 그죠? MGM이 뭐냐 이렇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 없죠? MGM도 마찬가지로 리베이트예요. 요거는 분양사무실 상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피스텔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용어가 MGM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Members get Members라는 말로 다단계에서 그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MGM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멤버를 계속 모으면은 내 돈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인데 얘를 갖다가 리베이트 다시 말해 P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MGM이라는 용어도 나오시면 이게 리베이트 용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R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리베이트 약자고.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에 딱 앉아 있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장수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장수가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집장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돈을 한 푼도 안 투자하고 돈을 남기는 방법이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장사들 엄청 많습니다. 하는 일 없이 맨날 그 집만 보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자 혼자분 앉아 계시는데 이런 데 가서 빌라 같은 거를 좀 싸게 나오는 빌라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업이라는 말은 업계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할 때 누가 와서 업계약 좀 씁시다. 다운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면 빵 차버리세요. 솔직히 업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1-2천만 원 정도까지는 큰 상관은 없어요. 진짜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좀 높이려고 업계약을 써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이 와서 업계약을 써달라 그러면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바로 내가 그냥 300 줄게, 500 줄게 이런다 하더라도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걔네들은 나중에 걸리면 배신자가 돼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자, 업계약을 쓴다는 얘기는 매도인한테는 뭐가 올라가죠? 양도세가 올라가겠네. 업계약을 쓰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쓰면 매도인한테는 양도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매수인한테는 이 금액인데 이렇게 업을 쓰면 취득세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이분이나 업계약을 쓴다는 것은 이득 볼 일이 없죠. 물론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양도세는 떨어지니까 그만큼 올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결코 득이 보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집장사는 왜 이걸 갖다 업계약을 쓰느냐?
파시는 분이 1주택 비과세야. 그러면 양도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니까 양도세 필요 없으니까 얘를 갖다 3억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요 계약을 요걸 3억 5천에 씁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를. 그리고 얘를 3억 5천에 쓰고 지는 얘를 갖다 3억 2천에 전세를 놔요. 3억 2천에 전세를 놔. 그럼 얘는 돈 한 푼 없이 2천만 원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장사의 형태입니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전세자를 구하는 거야. 이 집장사는. 그리고 전세자를 구하고 집어넣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에서 아, 저거 개장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신축 빌라로 넘어갑니다. 신축 빌라의 첫 번째 업계약. 손님을 모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신혼부부가 왔어요. 그럼 신혼부부는 깨끗한 집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요거 넘겨가지고 리베이트 8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꼬십니다. 꼬셔서 야 우리 여기 신축 빌라 있는데 보러 갑시다. 그래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데 있어요? 응.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들어. 신랑도 신부도 마음에 들어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때 이제 뭐 거기 있는 중개하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만 안 내버려두지 또. 이거를 막 해서 돈 걱정하지 마. 다 뽑아줄게. 이러면서 신혼부부를 혼을 쪽 뺍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 맞추나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3억이야. 만약에 빌라가. 근데 요 3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너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니네들이 나를 지급하는 건 3억이지만 요 계약서를 3억 5천에 쓰자.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집어넣으면 그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가 돈을 조금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업을 해서 3억 5천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이 가격이 거래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양하는 이런 그 빌라를 짓는 애들은 대출업자가 됐든 은행이 됐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대출을 잘 뽑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서 70%를 갖다가 받는다고 칩시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보통 70%가 나오니까 그럼 70%를 받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3, 7이 21, 5, 7이 35 얼마야? 2억 4,500 나오죠. 자, 2억 4,500이 나오니까 나머지 5,500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있다 없어? 5,500도 없대. 그럼 집에 가가 아니라 그래? 5,500도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가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신용대출로 가보자. 신용대출도 우리 또 여기서 좀 뽑아보자.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집 사고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 한 1, 2천원 뽑을 수 있으니까 뽑고 그래도 돈이 없어? 미치겠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신탁대출로 갑니다. 이 신탁이라는 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믿고 맡기는 거야. 몸도 마음도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의 빌라의 주인은 이 신혼부부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되는 거야. 소유권이. 그리고 돈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대출 다 나와. 거의 다. 그러면 돈 없이도 거의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 신혼부부들을 결혼도 하기 전에 걸레를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걸레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DTI나 뭐
DSR 같은 거 다 배우셨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나 DSR 이 DT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담대출의 이자하고 원금,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대출이 있으면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만 빚으로 인정해.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원금 이자 다 합쳐서까지 빚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대출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DSR에 해당되는 해서 이 사람의 수입이나 이런 걸 봐서 얘가 이 금액이 빚 금액이 90%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대출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뽑아내. 그래도 뽑아내. 대출자들을 끼고 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업계약을 써서 합니다. 요런 것이 안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으로 다 그냥 한꺼번에 받는 거야. 그거 같은 경우는 DSR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보통 한 40%, 50%는 나오죠. 50%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DSR에 해당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신축 빌라를 할 때 업계약을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를 유혹해가지고 돈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수법은 우리가 이제 털기라고 하는데요. 털기. 그냥 집이 안 팔려. 와, 이거 분양도 안 되고 미치겠네. 그러면 이 분양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전세자를 먼저 구합니다. 전세자를 먼저 구해요. 먼저 이 전세자를 먼저 구해가지고 전세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억의 짜리를 갖다가 3억에 이 전세자를 집어넣습니다. 응? 그러면 왜 이런 게 통하냐면 신축 빌라는 통하는 게 왜 통하냐면요. 시세 나와 있어요? 은행에서 이 시세를 아나? 매매 거래 사례액이 있어야지 알지. 신축 빌라는. 그죠? 그 부르는 게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새 거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주택보다 더 비싸죠. 전세가가. 그래서 전세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건축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3억의 전세자를 먼저 구합니다. 이걸 전세를 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건축업자는. 이걸 일단은 내 이름에서 바깥으로 빼버려야 되잖아. 다주택자를 빼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억 전세를 집어넣었으니까 팔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제 손님이 오면 이거 3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는 3억 2천에 주마.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야, 전세금 3억 들어가야 되는데 3억만 줘 그냥. 그리고 얘를 갖다가 너는 3억 5천에 매매가를 써주는 겁니다. 매매가를 3억 5천에 쓰고 3억만 받든 3억 1천을 받든 3억 2천을 받든 그거는 건축업자 마음이야.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3억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3억에 사면 공짜로 사는 것이고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고 3억 2천에 사면 2천만 원만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분양업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3억 5천에 일단 계약서를 쓰고 돈은 안 냈죠. 그죠? 업계약을 네가 쓴 거니까. 자,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2년 후를 딱 보니까
2년 후에 동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옆에도 또 빌라가 생길 수도 있겠고 뭐 신축 빌라가 생길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2년 후에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었겠고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때 가격은 우리 나도 몰라 너도 몰라죠. 그죠? 그러나 빌라의 특성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역세권 아니면 동네 일반에 있는 것들은 요번 같은 경우야 너무 이상한 상승 곡선이 졌기 때문에 빌라도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게 빌라지.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주택을 산 거야? 깡통 주택을 산 거란 말이야. 털기에 당한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업계약이 이런 경우가 신축 빌라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놓고 있다가 요 새끼 요거 업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럼 내가 저 이쁜 이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안 해요. 그리고 나와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돈 벌어봐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런 애들한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업계약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사기꾼 많죠?